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뉴욕 증시 시작과 함께 막 오르길래 기분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더니 네네. 하락 마감을 했죠.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주시장이 어저께 초반만 하더라도 네. 3, 4% 정도 올라가면서 이틀 하루로 한 10%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결국 수익 난 것을 다시 다 제자리로 가는 걸 커녕 거의 이제 마이너스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다우지수는 0.1%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이제 먼저 빠지기 시작해서 0.3% 빠졌습니다. 나스닥도 0.2% 하락을 했고요. 유가가 오늘 6% 가까이 하락하면서 일단 오페크 회담을 앞두고 뭔가 지금 합의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결국 이렇게 주가가 크게 상대적으로 뭐 많이 내린 건 아니지만 고점 대비 많이 내렸거든요. 그게 하여튼 가장 큰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됐다고 봅니다. 모든 섹터가 대부분이 큰 재미가 없었고 등락이 많이 컸었고요.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인 것이 오늘 하루의 전체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런 것도 미국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통계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개인들도 통계를 쉽게 다운받아 갖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은 맘만 먹으면 금방 찾거든요. 오늘 어떤 기록이 나왔냐면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올라가다가 다우지수가 한 20몇 포인트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등락폭이 오늘 정확히 보면 985포인트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 마이너스 축 떨어진 건 더 많은 적이 있었지만 고점 대비 훅 떨어진 거 이런 거는 2008년 10월 이후 또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또 11년 반 만에 또 이런 또 기록이 좋지 않은 기록이죠. 이게 어떤 지수 기준인가요? S&P 고점 많이 올라갔다가 다우지수인데요. 많이 올라갔다 다우지수. 훅 떨어지는 거 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또 2008년 10월 이후 최고 기록입니다. 그만큼 다우지수가 네. 좋지 않은 기록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음봉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훅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이걸 갖고 의미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시장이 좀 안정감과는 거리가 좀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 말씀드렸다시피 유가 그림을 보시면 아실 텐데요. 유가 오늘 다시 24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목요일 날 오페크 회동이 있는데요. 아직 이런 회의들을 하려면 다들 좀 레벨이 낮은 사람들이 모이는 건 아니라 네. 각국의 이제 장관들이 모이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특히 장관하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 왕족인데 이게 모여서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제 협의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협의가 합의 수준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유가가 내린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유가의 하락을 들여왔고요. 그러다 보니 그 다음 그림은 오늘 하루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냐는 것인데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시초가가 거의 가장 높았던 그림이 되겠고 바로 이게 오늘 하루의 모습이거든요. 쭉 올라갔다가 좀 중간에 회복 다들 쭉 내려가는 그런 네. 모습이 오늘 하루에 엄청난 진폭을 보여줬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0.2%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위로 올라갔던 것 진폭을 보면 오늘 상당한 하루였습니다. 전저점까지는 아직 분명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주 전 월요일까지는 여유가 있지만 아직까지 오늘을 하루를 딱 보면 한마디로 보면 제가 정리하면 매우 아쉬운 하루였다라고 일단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이 시장에 대한 월가의 시각도 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외신에서도 커들로 위원장이 미국 경제가 4주에서 8주 이내에 재개를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네네. 그렇게 된다면 시장도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다들 이제 기대감이죠. 거기에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자신감 그런 거 비판하시는 분도 많이 있죠. 요즘은 특히 미국의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기회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정부 당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꿈과 희망을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4주, 6주, 8주 안에 뭔가 좀 회복될 수 있다. 제한적인 아마 오픈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골드만삭스의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여전히 시장은 엇갈립니다. 최근 들어서는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이 시장을 가장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오늘 보면 데이비 코스틴 수석 투자 전략가가 오늘 다시 한마디 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쉽게 해서 이겁니다. 상승의 여력보다는 하방 압력이 훨씬 더 위험하다. 훨씬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가 이제 2008년 4분기에도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이죠. 2008년 4분기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리만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암흑기에 막 들어갔을 텐데요. 그때도 이제 지금과 같은
잠깐의 반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번에 이제 21%가 넘어가면서 네. 아래쪽에서의 그 소위 불마켓이 잠깐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걸 이제 안 좋게 보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게 전형적인 베어 마켓 랠리라고 그러거든요. 약세장에서의 반등인데 한 20%까지 가는 것들이 한 서너 차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결국 주시장은 2009년 3월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점 대비 60%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보면 지금 시장도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또 됐다고 해서 네. 올라갔다고 해서 조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이 말은 즉 V자 반등은 조금 어렵다는 말인가요? 이분 얘기는 V자 네. 반등이 아니라 거의 역N자거든요. 역N자라는 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지난번 저점이 깨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펠링으로 N 그 대문자 N은 역자로 그리는 그림인데요. 여하튼 저점은 이분의 얘기는 2,000포인트까지 가는 거가 되겠고요. S&P 500입니다. 올해 연말 주가 다만 하반기에는 확 회복하면서 3,000포인트 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똑같은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은 금년 2월까지만도 가장 안 좋게 보던 분인데요.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 그러니까 금 실적이 떨어지고 리세션이 들어가고 글로벌 리세션뿐만 아니라 미국 리세션 경기 침체 다 들어가더라도 이 가격이 지금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멀티플이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만하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최악은 이미 지나갔다. 이미 지나갔다. 예. 그러니까 뭐 나름 긍정적이죠. 그렇다고 엄청 간다는 건 아니니까요. 하여튼 그 정도로 보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거가 JP 모건의 마코 클라우노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뭐 월가에서 투자 전략가 중에서는 제가 한번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월가의 수석 투자 전략가급에서는 제일 연봉이 센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별명이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분이 말하면 시장이 움직인다는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화면은 지금 CNBC의 이제 타이틀을 달고 나와 있는 있네요. 네, The Man Who Moves Market. 예, 딱 네. 이분이고 이분은 블룸버그에 나와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이런 사람이라 뭐 하고 뭐 칭찬해주고 그러면 이분 또 겸손하게 그 정도 아닙니다 하는 분일 정도로 네. 그러니까 영향력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봉은 제가 알기엔 제일 많은 쪽으로 알고 있어요. 그 레벨에서는요. 근데 이분은 얘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커들러랑 비슷한 시각일 수 있겠는데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빨리 제한적이나마 이제 오픈될 수 있다, 재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한적이나마라는 표현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언제냐면 1, 2 정도의 이제 모습이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딱 트럼프가 대통령이 얘기하면 딱 좋아할 만한 코멘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크는 3, 4일 전에 이미 쳤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망자 수가 오늘 이제 뉴욕에서 다시 신기록이 나왔는데 사망자 수의 피크는 일주일 이내에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뭐 투자 전략가인데 어떻게 하냐면 다 주위에 전문가들 많이 있고 다 데이터를 분석했다는 겁니다. 이분 네네. 얘기는. 그러다 보니 큰 틀에서 보면 채권은 줄이고 주식을 사야 되겠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얘기를 보면 또 엄청 긍정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오늘 특징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오늘 전반적인 특징주로 어저께랑 비슷한데 한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시장을 좋게 본다는 사람은 뭐 당장은 아니고 갑자기 시장 훅 경제가 좋아지지 않겠으나 이렇게 최소한 제한적이나마 조금 회복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한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 뭘 하겠습니까? 이제 쉽게 해서 필수 소비재까지는 일정 수준은 그동안도 살아 있었다는 얘기죠. 필수 소비재는 대표적인 이제 월마트라든가 P&G 이런 것들 레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경기가 좋건 안 좋건 간에 뭐 사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다음엔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임의 소비재라 그래서 경기 민감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시다가 보시면 시클리칼이라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이제 경기 민감 섹터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고 그러면 쉽게 해서 옷이 있는데 옷이죠. 옷이랑 뭐 백화점 있죠. 그리고 약간 브랜드 있는 것들을 사러 가는 거. 예를 들어서 청바지 사러 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레벨을 우리가 약간 다르지만 자동차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임의 소비재나 경기 민감주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제 오늘 좀 상대적으로 좀 반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가 말씀드리면 브랜드를 갖고 있는 거 콜스 같은 거가 오늘 20%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쉽게 해서 유통주를 좀 끌고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PVH 하면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캘빈 클라인 하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캘빈 클라인을 갖고 있는 거가 PVH거든요. 이게 오늘 17% 올라갔습니다. 딱 보면 이게 대표적인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경기 민감주라고 그러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자동차 같은 건데 자동차까지 아주 먼 얘기고 네. 이런 것들 이제 사러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다 온라인도 많이 하니까요. PBH가 있겠고요. 백화점 하면 이제 놀스트롬이죠. 예, 네. 그 노스트롬인데 이게 다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한때 백화점 영광스러운 백화점인데 요즘 백화점은 별로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이제 엄청 그렇지 않아도 수년째 떨어지고 있는 건데 더 떨어졌거든요. 이런 것들도 너무 심하다 하면서 좀 반등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바지, 갭 이런 것들도 오늘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한 이유가 이제 이런 거죠.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나갈 거 아닙니까? 어저께 그 KBS인가 보니까 서울숲에 뭐 사람 엄청 많은 거. 네. 예, 그런 거 보면 사실 저희 집이 서울숲 근처거든요. 주말에도 한강에 네.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글바글 하면 그 다음에 갈 곳이 있거든요. 어디 가냐면 카페를 가죠. 네. 그리고 또 먹으러도 밥을 가죠. 먹으러 가죠. 네, 밥을 네. 먹으러 가거든요. 딱 그런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 뭐 스테이크하우스도 갈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크하우스나 수많은 또 레스토랑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게 다돈 레스토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회사인데요. 그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거예요. 뭐 거기에 이제 테이크아웃도 많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오늘 좀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보셔야 이게 다 임의 소비재라고 우리가 분류가 되는 것들이고 경기 민감이라고 분류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약간 다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이제 상당히 또 서로 그 몸작은 벌인 게 3M이잖아요. 마스크 네. 수출 때문에. 이제 3M이 이제 미국에 뭐 100몇십만 개인가요? 뭐 1000몇백만 개를 이제 뭐 이제 결국 계약을 맞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서로 뭐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서로 합의를 봤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네. 오늘 3M이 오늘 좀 주가가 좀 올라간 것도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캐나다와 라틴 아메리카에 네, 맞습니다. 수출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더라고요.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용을 조금씩 늘리고 있는 곳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곳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게 고용 사정이 안 좋은 건 누구나 다 아실 거란 말이죠. 여러 번 저기 설명드렸다시피 미국은 이제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또 그 해고를 해주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 보탬이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자영업자들도 이번에 그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갖고 2주간에 걸쳐서 1000만 명이 늘어난 거, 신규 실업 청구 건수 늘어났는데요. 그 반면에 분명 고용을 늘리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왜 늘리냐면 사람이 매출이 나오니까 늘어날 거니까 그런 것들이 좀 버티고 있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한번 소개해드리면 역시 월마트 같은 경우가 15만 명이 미국 전체적으로 이제 고용을 하고 있고요. 아마존은 10만 명, CVS는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CVS는 아예 그 정규 직원을 5만 명을 이번에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겠고요. 나머지가 대부분이 여기 나오는 피자도 있겠고요, 세븐일레븐도 있고, 파파존스도 있고, 그래서 편의점, 유통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살아남고 있는 것들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의외로 네. 여긴 소개 안 돼 있지만 신규 고용은 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버라이즌이라고 통신사 우리나라 같으면 KT인데요. 거기가 이제 고용을 늘렸습니다. 고용을 늘리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거든요. 집에서 속도가 떨어지니까 속도를 올려야 돼. 인터넷 속도 좀 하고 뭐 빠른 속도로 올라가니까 사람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마 저도 해보면 아침에 하면 저녁 때 오지 않습니까? 오후 다 웬만한 분들 그 케이블 하신 기사분도 오실 텐데요. 오래 걸리죠. 미국은 뭐 그 기다리다가 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기다리니까 제가 알기엔 2,000명을 고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데 오늘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그 미국의 2월 채용 공고가 668만 2천 명으로 뭐 상당히 좀 줄어든 수치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3월, 4월에는 이 고용하는 자리가 좀 늘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쪽에서 특별한 자리에서는 늘어나겠지만 전체적으로 워낙 일자리가 지금 감소하기 때문에 뭐 너무 큰 기대는 해서는 안 된다.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늘리는 곳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던데 커들러라는 거 앞서 말씀드렸던 JP모건 이런 친구들 얘기대로 1, 2주에 정말 이렇게 경제가 재개되면 재개되는 건 딱 요새 그러니까 해고가 많이 됐던 도에서 빨리 재개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순식간에 늘어날 수 있는 게 미국의 소위 그들의 장점으로 얘기하는 유연한 고용시장의 특징이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의견이 다수는 아니다라고 네. 일단 보셔야 되겠고 하나 가지만 오늘도 소개해드리면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 3월부터 2월부터의 고점 대비 한 달 반째 이어지고 있지만 흥미로운 것은 주식이 됐건 채권이 됐건 간에 ETF로는 자금이 계속 몰려가고 있다.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ETF 안에서도 어느 자산 운용사별로 돈이 많이 들어온 것이 있고 적게 들어온 것이 있는데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전 세계 1위 운영사는 블랙락인데요. 오늘 흥미로운 것이 블랙락이 2위를 쳐지고요. 신규 자금 유입이 규모가 되겠는데요. 1위가 뱅가드가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뱅가드가 485억 달러로 1월 1분기에는 제일 많이 돈을 신규 유입했고요. 그다음에 블랙락 그리고 프로쉐어, 찰스업 이게 워낙 1, 2, 3, 4위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가 계속 돈이 들어왔고요. 그 밖에 돈이 빠져나온 것도 제법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뱅가드란 자산운용사는 비상장입니다. 비상장. 이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 수 없겠고요. 블랙락은 상장돼 있기 때문에 블랙락은 이번에 직접 여러분들 그 주식을 투자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